안녕하세요. 오늘 여기는 USC에서 최춘원 박사님하고 오늘 미국 부동산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SC는 한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죠. LA에서 명문,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들어와서 공부하는 곳으로서 캘리포니아에서 최고 살인 명문이죠. 우리 최춘원 박사도 여기 USC 나왔죠. 로스쿨 나왔죠. 예. 여기 로스쿨 나와서 캠퍼스를 잘 알고 있어서 일부러 장소를 이쪽으로 했습니다. 캠퍼스 안에 있는 교정인데 지금이 5월 달이니까 졸업식이 5월 15일이죠. 졸업식 준비하느라고 미리 졸업사진 찍으러 오는 학생들도 있고 또 뭐 시험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가 있는 곳이 건물 이름 뭐죠? 앱스타인 패밀리 알룸나이 센터라고 해서요. 되게 유명한 건물입니다. 그리고 자리하신 이 음식점은 굉장히 또 유명하고요. 바로 뒤에 보이시는 이 나무 이거 얼마나 된 것 같아요? 500년은 된 것 같은데? 아마 그 이상 됐다고 해도 믿을 정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돼 보입니다. 어마어마한 나무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로스쿨 다녔기 때문에 그 건물만 아는 줄 알았더니 캠퍼스를 다 알고 있네요. 항상 시간 날 때는 전체를 한번 돌아다녀 봤습니다. 캠퍼스가 굉장히 커요. 예. 여기가 한국에서는 남가주 대학이라고 알려져 있죠. 남가주 대학으로 알려져 있는데 굉장히 UCLA하고 두 개가 LA 근처에서는 가장 유명한 대학이죠. 실제로도 둘이 한국의 연고전 같은. 맞아. UCLA, USC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운동 시합도 하죠. 예, 예. 한국의 연고전 같은 그런 시합을 하죠. 근데 아까 뭐 입구 들어오면서 보니까 신분증을 검사하더라고요. 아직까지 그런 것 같습니다. 전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이게 몇 달 전에 여기서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있었거든요. 아마 그것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신분을 확인한 것 같아요. 신분증 확인하고 캠퍼스. 그전에는 없던 현상이죠. 예, 저도 이제 1년 전에 졸업을 했는데요. 졸업하는 그 무렵에 그 말씀하신 시위가 시작이 됐었거든요. 졸업 전까지는 상당히 편하게 다녔다가 졸업 무렵에 항상 출입구에서 아이디 제시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중동 전쟁 때문에 시위가 굉장히 격화됐었죠. 맞습니다. 오늘은 뭐 USC에 왔으니까 캠퍼스 구경도 잘했고 네. 그다음에 미국 주택 시장 또 미국에 실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주택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의 강남 같은 데는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렇죠. 30평이 거의 40억? 예, 그 이상도 가고요. 뭐 50억 또 100억 간다는 말도 있죠. 어마어마하게 비싸잖아요. 예. 30평이. 근데 미국의 주택은 30평 하면 아주 서민들이 사는 데죠. 단독주택이. 평수가 굉장히 작죠. 그렇죠. 보통 뭐 60평, 70평 돼야 그냥 일반적인 중산층이 사는 단독주택을 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단독주택도 선호하고 아파트는 선호하지 않잖아요. 그 콘도죠. 한국에 말하는 아파트가 여기서 콘도인데 콘도는 별로 선호하지 않는 거죠. 이전에는 전형적으로 이제 그래 왔던 추세인데요. 최근엔 좀 달라졌습니다. 워낙 집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 싱글하우스보다는 콘도 또는 한국의 아파트죠. 예, 콘도가. 타운하우스 이런 타운하우스. 것들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같은 수준의 싱글하우스보다 20%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게 선호도 조금씩 바뀌고 있는 추세긴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형적인 이제 콘도 아파트의 이미지는 한국에서 생각하는 것과 외국에서 생각하는 거랑 많이 틀리거든요. 다르죠. 주로 못 사는 사람들이 콘도에 살았다라면 그렇죠. 옛날에 그랬죠. 예, 여기는 캘리포니아 LA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한국의 중견 건설 기업들이 들어와서 코리아타운 부근에 정말 최첨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구비한 한국형 아파트를 분양을 하다 보니까 그 가격 자체는 결코 싸진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미국의 그 전형적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중요시하다 보니까 싱글하우스, 자기의 사생활이 좀 침해되지 않는 것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싱글하우스의 선호도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콘도와 아파트는 아무래도 소음도 있고 프라이빗하지 않잖아요. 아무래도 같은 벽을 가운데 끼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층간소음은 어쩔 수 없잖아요. 한국도 그렇지만 여기도 어쩔 수 없잖아요. 층간소음이. 저는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여기가 더 심해요. 목조로 지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목조주택이라서 소음이 더 심하고 그래서 아마 미국에서는 콘도나 아파트를 선호하지 않고 서민들이 사는 곳이다 이렇게 인식되어 왔었죠.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도시에서 네. 콘도가 조금씩 각광을 받고 있죠. 그렇죠.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도 DIY라고 해서 Do It Yourself라는 그런 네. 기본적인 개념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어떤 고장이 나고 하면은 본인들이 노력을 해서 수리를 하려고 하는데 맞아. 단독주택은 네네. 잔디도 깎고 그런 것들이 많이 귀찮아지는 거죠. 젊은 세대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불편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좀 편안함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싱글하우스보다는 공동주택 단지 HOA는 좀 비싸더라도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좀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아파트를 선호하는 게 편리함 때문이잖아요. 맞습니다. 미국도 이제 편리함 때문에 아직 완전히 되지는 않았지만 콘도나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 아직도 뭐
하우스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죠. 그동안에 부동산 가격 상승을 보면 하우스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값이 많이 올랐는데 콘도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이니까 네. 값이 별로 안 오른다 이런 인식이 돼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현재까지 그런 추세는 분명히 보이긴 하지만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와서 워낙 이제 가격 자체가 팬데믹 이전과 이후로 나눴을 때 그래봤자 3, 4년인데 전국 그 평균 주택 가격을 통계를 내보니까 거의 한 40%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었거든요. 전반적인 가격이 뛰고 네. 물론 주택 가격도 뛰는 상황이지만 이게 계란값이 오른 것보다 주택 가격이 오른 게 확실히 데미지가 크잖아요. 제로금리 시대였잖아요. 맞습니다. 유동성이 풍부하게 풀렸고. 예. 거의 조장을 했었죠. 주택을 구매하라는 그런 의미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주택 가격이 상승했고 그때 주택을 사지 못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례적으로 뛰었죠. 맞습니다. 여전히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렌트 가격이 좀 저렴한 그런 걸 찾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에는 이제 30평이다. 그러면 강남의 핵심 지역 한 40억, 50억 이렇게 하는 데도 있잖아요. 네네. 그럼 미국의 콘도가 30평형대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중산층이 사는 데가 가격이 여기 LA 주변 대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가격이 얼마 정도 지금 되고 있죠? 뭐 평균적으로? 이게 워낙 그 LA도 넓은 지역이다 보니까 딱히 이게 평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보통 100만 불 내외로 수렴하는 것 같습니다. 100만 불이면 한 14억 정도? 그렇죠. 그럼 강남보다는 굉장히 싸잖아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싸잖아요. 상대적으로 많이 저렴하게 느껴지죠. 그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보통 얼마 정도 갑니까?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보통 단독주택은 보통 한 60평은 넘어야 되죠. 보통 60평 안팎이죠. 네, 그렇죠. 그보다 작은 거는 옛날에 네네네. 100년 전에 지은 집 이런 거고 네. 60평 정도인데 그 단독주택은 얼마 정도 갑니까? LA 같은 경우는 평균이 거의 한 100만 불 전으로 왔다 갔다 60평 안팎으로 해서 2,000 스퀘어핏 정도, 방 3개, 욕실 3개. 그게 한 60평 되는 거죠. 그렇게 되죠. 그러면 콘도가 상대적으로 비쌀 수도 있는데 이게 같은 콘도라고 해도 좀 다른 게 이 지역마다 좀 틀리고요. 그리고 HOA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좀 틀리긴 한데요. 콘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보다는 좀 저렴하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얼바인이나 아니면 해변가 지역의 고급 주택가는 제하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데는 HOA도 굉장히 비싸잖아요. 굉장히 비싸죠. 뭐 HOA가 500불 하는 데도 있고요. 1000불 하는 데까지도 좀 뭐 2000불 하는 데까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 2000불까지 하는 HOA를 부담하면서 산다는 사람들은 중산층 이상은 되겠죠. 그거는 LA 다운타운에 최고급 아파트가 있잖아요. 이런 데는 2000불 정도 가더라고요. 그거는 HOA만 2000불이니까 엄청난 그렇죠. 고급 아파트죠. 거기를 찾는 구매자들은 중산층 이상. 예, 부자라고 봐야죠. 예. 그러면 이제 한국의 강남의 아파트가 30평대가 뭐 한 40억 이상 간다면 예. 거기서 팔아서 여기 오면은 30평짜리를 한 3개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3개 이상 살 수 있잖아요. 단순히 집 가격만 놓고 오면 그럴 수가 있는데요. 저는 생각할 때 2개 정도는 살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이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1는 1,320원으로 가정했을 때 방금 말씀하신 그 40억이라는 금액이 280만 불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140만 불씩으로 봤을 때 40억으로 강남의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다면 40억으로 140만 불짜리 싱글하우스 2채를 살 수 있다라고 2채를 살 수 있겠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교적 중산층이 살 수 있는 좋은 지역을 말하는 거죠. 그것도. 예, 맞습니다. 너무 범위가 커서요. 해변가 맞아요. 지역은 400만, 500만 불짜리도 너무 흔하고요. 그리고 LA 그 다운타운 내에 있으면 100만 불 이하로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만 또 LA라는 게 너무 넓고 맞습니다. 캘리포니아만 해도 뭐 우리나라의 뭐 2배? 한반도를 합쳐놓은 것보다 더 넓고요. 더 넓죠. 그 인구 수만 해도 4천만 명이 넘으니까 4천만 명이 넘고 경제 규모만 해도 캘리포니아가 만일에 독립된 국가라고 하면 명목 GDP가 세계 4위로 올라섰어요. 일본을 앞섰어요. 일본을. 예. 만일에 캘리포니아가 독립해서 하나의 국가가 된다면 네. 명목 GDP가 세계 4위 되기 때문에 일본을 이기는 거죠. 맞습니다. 캘리포니아 하나만 가지고. 그 정도로 이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캘리포니아로 이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많이 있잖아요. 아니면 미국 전체로. 뭐 잘 아시겠지만 기후가 너무 좋고요. 기후도 좋고. 그리고 또 다인종이 살고 있어서 이민족이 많죠. 맞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권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장이 타주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민족끼리 서로 돕고 사는 것도 있고 백인들이 그렇게 기득권을 많이 주장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백인들이 좀 불만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죠. 맞습니다. 근데 뭐 이민자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각자의 어떤 인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렇죠. 뭐 거의 최적의 조건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서 오더라도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고 어떤 진입 장벽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네. 캘리포니아가 그런 점에서 장점이죠. 열심히만 하면 내가 여기서 부를 이룰 수도 있고 여기는 사업하기가 굉장히 좋은 환경 아니에요. 세금면이나 이런 면에서 기업들한테 굉장히 좋은 혜택을 주잖아요. 물론 좋은 혜택 주는데 다른 주가 더 많이 있죠. 아무래도 뭐 법인세 감면이나 이런 혜택들도 많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한국에 비하자면 미국 전체가 저는 좋다고 보는데 좋죠. 저도 좀 놀랐던 게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회사를 다니는데 분명히 달력에는 빨간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 저는 출근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1시간 지나니까 연락이 와서 왜 출근 안 했냐고 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 회사에서는 1년에 2번 쉬었었어요. 크리스마스 날 쉬고 독립기념일 날 쉬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노동자들한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거고 기업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고용과 해고가 너무 쉽기 때문에 너무 쉽죠. 예. 고용과 해고가 자유롭다고 봐야죠. 그렇죠. 근데 기업에 노조가 있을 텐데 노조에서 크게 시비를 안 거는 모양이에요. 해고를 마음대로 해도. 여기는 뭐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있잖아요. 우리 회사 경영이 어렵다. 그러면 해고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이유가 되는 거죠. 경영이 어렵다. 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해고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한국에 비하면 너무 자유로워 보이긴 하지만 엄청 자유롭다. 한국도 원래는 이랬었던 거였죠. 근데 그게 계속 좀 바뀌고 지금 노조가 이제 힘이 세져가지고 우리나라도 노조 힘이 센 유럽처럼 돼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기업하기가 굉장히 좋은 환경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 세계에서 이미 오고 특히 캘리포니아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지금이야 트럼프 정부 이후에 많이 줄어들었지만 또 불법 이민자들이 또 많이 서운한 곳 중에 하나였었고 단속이 또 최근에는 많이 없었는데 그런 면에서도 장점이 있었지만 좀 최근에 좀 달라진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